마감 전 오픈다운 윤정식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원달러가 1203원까지 보합권까지 올라와 버렸고요. 증권사 위주로 프로그램만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거래소 일부 종목들에 좀 매기 쏠림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정말 수급으로도 안정성을 많이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거래소는 외국인 거의 이게 100억 좀 넘게 140억, 1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매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비교적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부분들,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내 시장을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상승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와 GS건설, 또 옵트론텍 주셨는데요. 먼저 LG전자 보겠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오늘 5% 급등권입니다. 57,700원 선까지 와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에는 하락 종목에 사실 들어가 있었는데, 하락 종목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LG전자의 하락을 좀 이끌었었고, 이 매도세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나왔던 대부분이 좀 사모펀드였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전일의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단기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이 밴드 자체도 상당히 좀 역사적 하단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도 투신이 최근 들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사면서 많이 올려주고 있고, 연기금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연기금과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LG전자의 상승을 이끌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 스마트폰 적자도 지속적으로 좀 적자폭을 축소시키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GS건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8% 올라 있어요. 올해만 거의 한 28%,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거의 30% 아주 급등입니다. 지금 사우디 쪽 프로젝트 재개 전망에다가 이란 이슈 나오면서 건설 전반이 좋은데요. 또 현대건설이 아까 전에 이제 실적을 냈는데 일단 예상만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2,672억이면 예상치가 80억이니까 거의 부합한 수준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이 5%대 유지되고요. GS건설도 8% 강세 흐름인데요. 좀 단기에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실적 발표를 오늘 같은 날 하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날 현대건설 실적까지 나오면서, 사실 실적이 오늘 정도로 나온다면 현대건설이 이렇게 주가에 큰 폭의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금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실적이 겹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일처럼 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기관이 원래 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섹터 중에 하나인 건설주가 금일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적 중동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중동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중동 중에서 하나였던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재개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온다는 점도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게 보여집니다. 네, 옵트론텍도 주셨는데 이거 특별한 재료가 있나요? 네, 사실은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좀 부품주였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부품주들 시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1년째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했고요. 다른 여타 휴대폰 부품주들도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실적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굉장히 좀 소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다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옵트론텍도 최근에 올라간 부분들이
외국인,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 좀 약하긴 하지만 기관들 쪽에서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부품주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접근하시는 전략은 뭐 앞으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정유주 내에서 SK이노베이션 하락 쪽 가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유가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5% 오히려 반락이 나오고요. 뭐 S오일도 한 5% 하락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정유주 뭐 계속 긍정적으로 조금 보여졌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5%가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세 그리고 특히 연기금과 투신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금일 같은 경우 영향이 좀 심하게 미쳤고요. 주가가 상당 부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사실 올라갔습니다. 21선을 타고 가다시피 해서 이 작년 한 10월경 정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매도세가 좀 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이 뭐 당장 유가의 반등과 뭐 유가의 등락에 의해서 크게 이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는 이상 실적 관련한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리고 실적 바라보면서 좀 단기적이 아닌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 오늘 3%가량 밀립니다. 뭐 중국장 밀리면서 이쪽 뭐 음식료나 제약바이오가 밀리는 것이 직관적으로 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시황 플로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도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메디톡스가 한 3%가량 밀려나는데요. 50만 1,700원 선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저점 매수에 나서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메디톡스 괜찮았던 흐름을 보여주다가 금일 같은 경우 중국장 밀리면서 신기하게 사실 중국장과 메디톡스는 이 커플링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라가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한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61선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저가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오 제약 중에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메디톡스 정도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다가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까지 해서 충분히 시너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컴투스도 시장하고는 거꾸로 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전일엔 오르고요. 전전일엔 떨어지고 그전엔 다시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 4거래일 동안 좀 시소처럼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적으로 조금 보신다면 이 무너졌다라면은 이미 계속 무너졌어야 됩니다. 근데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창구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단기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게임에 대한 기대감, 서머너스워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강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는 숫자로 좀 찍히는 부분들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조금 열려 있습니다. 이 11선까지 좀 열려 있지만 이 기대감이 살아 있다면은 충분히 향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권사 쪽에서 한 1,700억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이 한 2,200억 사는 반면에 외국인도 뭐 일단 그 매도 폭은 많이 줄어져 있는데요. 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좀 팔고 있는 모습도 좀 눈에 띕니다. 선물 쪽 시세 흐름하고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일단 바이오 제약이나 화장품 쪽은 뭐 밀려나고요. 자본재군 쪽은 아주 뭐 강한 흐름세가 좀 이어지는데요. 상당히 좀 하루하루 어려운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전략을 구성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 같은 경우 잦은 매매한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은 사게 되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매도하게 되고 이렇게 좀 하루하루 매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당히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금일 기관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밸류에이션 쌌던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금일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사고 있는 이 섹터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뭐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게임주들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